있는 트랜차이즈 고객지원팀 팀장 이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전 사업 설명회, 온라인 사업 설명회 진행을 하면서 그 매장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분석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추가로 좀 가져볼 건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각각의 브랜드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수익 분석에 대한 것들, 수익 분석에 대한 표 같은 것들이 있는 장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통상의 경우는 이런 느낌의 것들입니다. 하루에 100만 원을 팔았다고 치고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운영하면 아마도 매출이 3천만 원일 텐데 월세는 200만 원이라고 치고 그렇게 해서 월세를 빼고 식자재를 빼고 기타 비용들 이것저것을 빼고 나면 아마도 얼마가 남을 것이다 라는 식의 계산들입니다. 사실 매장이라는 것은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역량에 따른 인건비의 조율 같은 것들도 언제나 변수로 작용을 하기 마련이고 또 매장을 임차하는 위치에 따라서 또 건물의 모양새 또는 건물이 갖고 있는 특성, 상권에 따라서 기본적인 임대료들도 많은 부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매장이고 같은 월세라고 하더라도 매장의 평수가 같을지라도 매장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그 매장의 좌석수가 사실은 또 달라지기 때문에 매장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 하나의 포맷으로 설명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 설명회 때 부득이 표준 수익 분석 내지는 수익 분석 예시표 같은 것들은 제안을 드리게 되면 현실과는 괴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서 말씀을 좀 안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실제 사례 손익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아리가또 맘마 상권별 현재 실제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의 매출을 살짝 공개해 드리면서 해당 매장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바웃하게나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서 내가 창업을 한다면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구분하고 있는 오피스 상권, 주택 상권, 종합 상권 중에 나는 아마 어느 상권이 나에게 맞을까? 그리고 내가 혹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보고 계신 점포가 있다면 이 점포는 어느 상권에 해당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실제 사례를 들어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들께 창업을 하실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가도 되겠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나마 조금 더 객관성 있게 추측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익 분석입니다. 오피스 상권에 있는 매장입니다. 실제 저희 포스 프로그램 안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캡처해서 화면에 옮겨봤습니다. 자, 현 매장은 아주 전형적인 오피스 상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매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일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주 5일 상권에 있는 주 5일 매장입니다. 자, 매장 현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 매장입니다. 26층 규모의 건물 지하 1층에 아케이드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큰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도 한 켠에 있고요. 백반을 4,000원에 팔고 있는 매장이고요. 또 바로 옆에는 중식당도 있고 또 한식 매장들도 덜어 있고요. 또 탕을 판매하고 있는 설렁탕집도 함께 분포되어 있는 꽤나 넓은 아케이드몰이 지하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지하 아케이드몰의 한켠에 30평짜리 아리가또 맘마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증금 1억에 임대료는 350만 원입니다. 자, 이 지역의 특성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오피스 수요가 매우 풍부합니다. 실제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통근하진 않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되면 12시에서 1시 사이는 반드시 본인이 돈을 들고 주변에 있는 인근 외식업소로 가서 점심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시, 1시에 매우 집중적인 매출이 몰리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 이 매장 매출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중에서 약 80% 가까운 매출이 그 1시간, 점심시간에 이루어진 매출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장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건비에 대한 효율화입니다. 실제 이런 외식업장들 같은 경우는 시급제 인원을 쓴다든지 혹은 월급제 인원을 쓰더라도 정해진 타이밍, 식사 매장 같은 경우는 식사 시간에 대다수의 매출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 시간 외에도 손님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또는 준비할 시간들이 덜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외의 시간도 인원을 구성해서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원에 대한 시급은 정해진 시간마다 균등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매출은 정해진 시간마다 균등한 매출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은 높게 올랐다가 나머지 피크타임이 지난 다음에는 매출이 매우 저조해지는 현상들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효율화를 잡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런 오피스 상권에 있는 매장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에 대다수의 매출이 나온다는 것을 추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측에 따라서 해당 시간대에 필요한 인원들을 최대한 몰입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인건비가 다른 매장들에 비해서 상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인건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오피스 상권의 단점은 주말 휴무에 있습니다. 통상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주 5일 근무제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 매장 매출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객들이 순식간에 증발되는 현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보시는 저희 매장처럼 휴무를 갖는 매장이 거의 대다수이고요. 또 운영을 하더라도 사실상 기대했던 평일만큼의 매출은 턱없이 모자란 매출이 나오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대료는 한 달이란 기간을 약정을 하고 임대료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날의 수는 30일이 아닌 약 22일에서 24일인 관계로 약 5일에서 7일가량의 임대료 손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휴무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업일수를 충분히 가져갈 수 없다는 부분은 오피스 상권의 고질적인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장의 지출 볼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매출은 2,8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식자재가 38% 정도의 볼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1,070만 원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하고 식자재를 매입해서 그 식자재로 메뉴를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건비는 16%의 볼륨을 차지했습니다. 총 450만 원을 지출하셨고요. 임대료는 위에서 보신 것처럼 350만 원이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해서 12% 정도의 임대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경비로 전기세라든지 가스비라든지 기타 공과적비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약 120만 원이어서 기타 경비는 4%로 잡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수익은 해당 매장 같은 경우에 약 828만 원 정도의 최종 수익이 발생이 됐고요. 매출액 대비해서 세전 수익 기준으로 29%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매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택 상권입니다. 자, 주택 상권에 있는 이 매장은 1층에 있는 24평짜리 매장입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 임대료는 150만 원입니다. 자, 이런 지역 상권의 특성은 아까는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오피스, 그러니까 이른바 직장인들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거주자의 수요가 풍부하다는 게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주민들이 이 매장으로 오셔서 대다수의 소비를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사례로 들어드린 이 매장 같은 경우도 주변에 커다란 아파트 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권에 입지가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상권 자체는 택지지구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은 상가가, 그리고 2층, 3층은 빌라 또는 다세대, 연립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매장을 활용하시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상권이라고 판단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런 상권의 매출상의 특징은 피크타임의 구간이 넓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인들은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12시에서 1시 사이에 모든 소비를 끝내지만, 식사 같은 경우에, 하지만 이런 상권 같은 경우는 거주자 중심이 되어 있는 주택 상권에서 많은 매출을 담당하는 소중한 고객층인 30, 40대 젊은 주부층 같은 경우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본인 하실 일을 하신 다음에 주변에 계신 다른 주부분들과 친구분들과 같이 조금 늦은 점심을 드시러 나오시는 경우 같은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크타임이 12시, 1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2시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2시 반, 3시까지도 식사 시간이 좀 길게 늘어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주말에 가족 고객이 다수 입점한다라는 것도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생각해 보심직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주말이 되면 나들이를 위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외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여행을 가지 않으시는 이상 집으로 돌아오셔서 저녁을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저녁 시간대에 가족 단위의 고객이 나오셔서 외식을 하는 빈도수가 많이 잡히는 그런 상권입니다. 가족 단위의 외식 계획이 나와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객단가라든지 테이블 단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게 포지셔닝 되기 때문에 실제 주말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축으로서 매장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손님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점으로는 이런 지역의 상권 같은 경우는 물론 상권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의 경우에 커다란 유명한 상권, 강남이라든지 신촌, 홍대 같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권보다는 임대료가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생각하실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주택상권이라는 것은 택지지구 또는 주택 단위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건물이 올라간 형태이기 때문에 땅의 가격 자체가 어떤 역세권이라든지 유동객이 굉장히 많이 넘쳐 흐르는 비싼 노른자의 땅에 지은 건물에 비해서는 건물 가액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건물가액의 건물을 취득한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명한 상권보다는 보다 낮은 임대료를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빠른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주택상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대다수의 고객층이기 때문에 새로운 외부 고객을 유입하는 데에는 항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상권 같은 경우는 근래 들어 많이 하고 있는, 또 유행하고 있고 효과를 입증받고 있는 SNS 홍보라든지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을 때 유명한 상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좀 덜한 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 지역에 사는 손님이 번화한 지역이 아닌 주택상권까지 찾아와서 매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지출 볼륨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당 매장 월 매출이 3,390만원 나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높은 매출을 기록한 그런 매장 중에 하나입니다. 상권 형태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자, 식자재는 38%, 1,288만원의 식자재를 매입을 하셨고요. 인건비는 20%, 680만원의 인건비를 지출하셨습니다. 자, 이 매장 같은 경우 인건비는 또 하나의 특수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 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본 매장 같은 경우는 1년가량 점주님이 직접 운영을 하시다가 1년 시점 이후에 매장이 안정화됐다는 판단하에 본인이 다른 영업을, 다른 사업을 좀 하시기 위해서 매니저를 통해서 매장을 운영하시는 이른바 오토매장, 매니저 점주 운영 매장, 점장 운영 매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노동해야지 될 부분을 대리로 새로운 사람을 하나 추가해서 인건비 구성을 하셨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또 저희 회사의 판단으로는 매장이 처음 오픈을 하게 되면 언제나 그 매장의 주인 되시는 점주님께서 직접 매장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결과를 가져간다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1년 또는 1년 반 정도 매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을 때에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매니저가 들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직접 창업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매니저라든지 혹은 점장을 통해서 매장을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인건비 볼륨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는 게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임대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만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에 비해서 사실 월등한 매출을 보이고 있어서 임대료는 전체 매출 대비 4% 정도밖에는 볼륨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경비는 매출액 대비해서 130만원, 약 4% 정도의 기타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 수익으로 본 매장 같은 경우는 세전 수익으로 1142만원의 수익을 획득하신 매장이고요. 매출액 대비 34% 정도의 세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다음 상권으로 마지막 이동을 해보시겠습니다. 종합상권입니다. 이른바 오피스에 대한 수요 요청도 있고 또 인근된 가까운 거리에 주택단지 혹은 아파트가 분포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침 또 이 지역이 역세권이라든지 역출구가 맞닿아져 있다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화지성이 있는 지역이라서 외부에서 고객들도 유입되는 상권을 일컬어 우리가 종합상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다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상권들이 아마도 이 안에 포함되는 상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자, 이 매장 같은 경우는 매장 현황을 먼저 보시게 되면 1층에는 15평짜리 크지 않은 매장입니다. 자, 보증금은 7천만원이고 임대료는 400만원입니다. 평형에 비해서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앞서 제가 주택상권을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물의 가액을 결정을 할 때에는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 그 건물 있는 부지에 대한 땅값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입지, 보다 더 유명한 곳, 보다 더 사람이 많이 군집되는 곳, 땅 가격이 비싼 곳에 들어간 건물은 자연스럽게 연동해서 임대료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오피스, 직장인들, 그리고 외부 유입 소비객이 모두 다 한데 모이는 지역으로 소비 고객이 상당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은 이렇기 때문에 운영 가능한 시간이 매우 넓습니다.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직장인들이 넘어와서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1시 이후에는 그 지역에는 거주민들이 넘어와서 3, 4, 5 모여서 식사를 하는 시간들을 갖고요.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말 매출이 상당히 높게 잡히는 매장 중에 하나인데 외부에 있는 유입 고객들이 대거 들어와서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시간 구애받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매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지역의 장점은 신규 모객하기에 상당히 수월한 장점이 있다는 면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비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장이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SNS 홍보를 했을 때 그럼 마침 이런 기사를 봤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그쪽으로 놀러가서 그 매장도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손님을 유입해서 받기가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매출을 구가하는 데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인 유동객이라든지 소비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사를 하면서 내가 쌓아가는 매출 자체가 조금 영세한 지역, 어려운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편한 면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아까 짚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료가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지출 비용이 많아서 매장의 BEP 값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정 수준의 매출에 도달이 되지 않으면 매장 입장에서는 많은 수익을 가져가기에 애로점이 있을 수 있는 일종의 양날의 칼 같은 그런 식의 장단점을 갖고 있는 상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출 볼륨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월 매출은 3,320만원을 달성한 매장이고요. 식자재는 38% 1,263만원의 식자재 매입을 하셨습니다. 자, 인건비는 18%의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데 600만원 정도의 인건비 지출이 있으신 매장입니다. 자, 임대료는 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해서 12% 선의 임대료율을 보이고 있는 매장입니다. 기타 경비는 130만원 가량 나와서 한 4% 정도의 경비 지출이 있는 매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매장의 최종 수익은 세전 수익으로 931만원을 획득하시게 됐고요. 자, 본 매장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한 수익률이 세전 수익률로 28%를 기록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상권에 따라서 또 입지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운영을 하는 형태에 따라서 매장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사실 등락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사를 시작을 하시게 될 때, 영업을 시작을 하시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과 내가 운영을 하려는 형태에 대한 목적을 잘 구분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기대하는 기대 수익과의 어떤 관계, 그것이 합치되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앞으로 영업을 시작을 하시면서 시행착오를 덜 겪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짚어서 충실하게 어드바이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